네, 헤라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대파를 다른 곳에 보관한 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센스 있다고 해야 될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유권자들이 대파 이제 그 그림이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들고 온다든지 대파 키링을 달고 온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로 그 대파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헤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역풍 부는 거야. 국민들이 파 들고 오지만 얼마나 유치해. 국민들은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그런 거야. 파를 들고 와서 내 마음 좀 이해해줘. 윤 대통령이 물가를 못 잡아서 이번 정부가 질책받고 있나? 파값이 올랐으면, 그러니까 물가를 못 잡으면 못 잡는 걸 인정을 하고 미안해하고 근심 걱정 같이 나누기를 원해. 같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 어차피 지난번 정권도 물가 못 잡았어. 그때도 높아서 물가 못 잡아서 난리였거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국민들은 몇천 원에 파를 사는데 자기 혼자 875 적정 가격이고 이것 때문에 이해 못 받은 마음이 올라온 거야. 같은 세상에서 같이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같은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마음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그걸 패러디하고 막 파를 갖다가 그러면 마음을 이해 못 해줬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주면 돼,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파는 갖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니네 그렇게 저항하지 마라. 틀려놓고 틀렸다고 말하는 걸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뭐 파키링 이런 거 점점 더 역풍불게 만드는 거야.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그냥 훅 내려갈 거를 이해를 안 해주고 지시하고 지침 내리고 법과 원칙만 중요해? 그렇게 한다고 말을 듣나? 그게 무슨 독재 정부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독재 정부는 진짜 독재라도 하지. 그래서 진짜 죽이고 막 총칼로 하니까 못하게라도 할 수 있지. 본인들은 독재 정부가 아니잖아. 총칼로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면서 독재 정부가 하는 식으로 해. 마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먹히지는 않고 정부만 꼬라지가 우스워지는 거야. 지금 입틀막 사건에 이어서 이제 파틀막이다라는 이제 조소 섞인 유행어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입틀막도 한 번에 하면 된 거예요. 그 2차, 3차 한 번 경험해서 경호처에서 그걸 너무 입을 막고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를 나는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 났을 때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 마음이 가지나 독재 정부라고 하는데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순하게 해라.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계속하네. 2차, 3차. 그게 고집인 거야. 국민이 싫어하는데 여론이 안 좋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민심이 나쁘건 말건 법과 원칙이야. 그건 모자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고집 부리고 미련 맞아. 곰탱이 같아.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고 그래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파도 그냥 듣기 싫어. 자기들이 듣기 싫은 그 마음이 뭐야? 자기들이 잘못해서 수치 떨어놓고 부끄럽잖아. 국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간다고 하니까 할인 행사가 많이 돼서 그랬는데 참 부적절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느끼는 물가의 그 중간 정도. 예를 들어 제일 비싼 파가 8, 9천 원이고 제일 싼 게 1,000원이라면 그 중간 3, 4천 원을 얘기해야 맞는 거거든.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 집값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정권 뒤집힌 거예요. 지난 정부도 막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막 올라가 집값이 폭등이야. 누가 물어봐도 그래. 현실 상황이 이런데 통계에 의하면 떨어지고 있어. 이딴 소리 헛소리를 해서 그때 질타받고 국민 마음을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빨리 잡겠습니다. 이러면 국민이 좀 이해를 해주는데 항상 이렇게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게 문제지. 뭐 신입니까? 정치인을 신이라고 생각 안 해. 어떻게 물가를 딱 잡고 집값을 딱 잡겠어. 물론 그것까지 해주면 좋지만 그것까지도 안 바래. 그냥 힘들면 힘든 국민 마음 이해해주고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역풍이 지금 부는 거예요. 정치권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국민이 마음이 못 받은 국민이 오죽하면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겠어. 네. 옛날 같으면 벌써 죄를 짓고 실형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버려. 근데 그래도 돌풍을 일으키잖아. 왜? 마음을 이해해주네.
국민이 이 정권한테 막 한 거하고 속 터지는 그런 마음들을 그 미움을 딱 이해를 해주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돌풍 일으킬 수 있는 게 나는 벌을 안 받겠어. 난 잘못이야. 얘들이 검찰 독재해. 이러면 안 먹혀.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하나도 바람을 못 일으키잖아. 안 먹혀. 나는 내로남불하니까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이에요. 국민하고 똑같이 벌 받기 원해. 잘못하면 국민은 오죽하면 큰 죄인은 밖에 있고 작은 죄인은 안에 있다 소리가 나와. 자기들은 더 큰 세금을 떼어먹고 더 큰 죄를 저지르고도 권력과 돈으로 다 무마하잖아요. 그게 국민은 너무 싫은 거야. 우리 같은 세상에 살기는 원하거든. 근데 조국은 그래 나 벌 받을 테니까 너희들도 벌 받아 이러잖아. 윤 대통령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친일행보할 때 우리 국민의 아픔을 이해를 안 해줘. 일본한테 당한 우리 국민의 아픔이 얼마나 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있어. 징용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막 그런 분이 살아계실 때 친일한다는 건 예의가 아닌 거지. 본인 개인으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때 치명적이었고 이번 정권에 여기까지 오게 된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내로남불이거든. 누가 들어도 영부인이 부적절해. 김영란법에도 위배되는 거지. 일정 이상 금액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뻔히 받는 걸 녹취했어. 물론 그 녹취가 잘못됐지. 그것도 벌 받는다고 하잖아. 그 사람들도. 벌을 주고 같이 받았어야 돼.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아예 그러잖아. 우리 벌 받겠다. 너희도 받아라 막 이러잖아. 그 특검 딱 수용했어야 돼 대통령이. 그래야 역시 대통령 정의로워. 자기 편에도. 내 편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아서 남의 편에만 칼을 대는데 누가 정의롭다고 합니까? 완전히 윤석열 검사의 공정한 이미지가 다 무너진 거야. 그 공정에서 뽑은 거야. 정치인이 아니라서 내로남불 안 할 것 같고 위에 대통령들까지 다 칼을 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만인을 다 공평하게 할 거라고 믿고 뽑아준 거야.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뭐 그 전에도 양평 고속도로 초과 카르텔 나왔잖아. 하지만 그거야 결혼 전이고 다 할 수 있어서 디올백은 엄연히 영부인 되고 나서 받은 거야. 그것도 녹취돼서 국민이 그 눈앞에서 보는데도 가리려고 해. 치명적이죠. 그냥 특검 받아들였어야 돼. 조사해서 그때 이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중요했거든. 국민 앞에는. 우리 대통령은 공정해. 그거로 뽑았는데. 그것 때문에 성남 민심이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나오고 했던 계기가 된 거야.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공정에서 첫 번째가 뭐야? 너와 내가 똑같아야 돼.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네가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사람은 에고는 누구나 돈과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면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해. 남을 이겨먹고 남 위에 있고 나는 편하고 남을 부려먹고 뭐 이러려고 그래. 나는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남들을 못하게 하고. 그걸 없애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서로 견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국 혁신당 좋아하거든?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벌 받을 테니까 너희도 받아라. 나는 정치인들 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봐. 편을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해요. 당이 있으면 우리 편이 잘못한 건 다 편들어줘. 이재명 대표 그러잖아. 자기 편의 범죄자들 자기 범죄 다 편들어주고 상대당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힘이 언제 빠질 거냐. 자기 편들어줄 때. 이번에 박은정 검사 남편에 대해서 정관예우에 대해서 뼈 때리는 소리를 하고 잘랐으면 더 강자가 됐을 거야.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앞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자가 됐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도 애고가 있으니까 내 편이라고 봐주면서 뭐 그 정관예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감쌌어. 그때 힘이 좀 빠졌지. 정확하게 대줘야 되는 거야. 정의로운 강자를 원하거든 국민은. 근데 어느 부분은 아직도 다른 정치보다 강자야. 나 벌 받을 테니까 너희도 받아라 하잖아. 정치인들 다 우리 편은 아무 죄가 없어. 괜찮아. 니네 편만. 지금 야권이 그거 갖다 공정과 상식이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굴비 엮듯이 100명 200명을 쳐넣었어 감옥에. 거기 몇몇 분은 보면 이 사람은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몰라. 엉뚱한 사람도 막 집어넣은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그게 문제야 그분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말년이 얼마나 무섭겠어. 상대편을 갖다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쳐놓고 밤에 잠이 옵니까? 발이 뻗어지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임기 내내
넣어놓고서 발이 잠이 옵니까? 난 참 그분 잔인하다고 봐. 그리고 자기는 벌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쥐새끼처럼 숨어있다가 이제 슬슬 나와. 조국 혁신당이 돌풍 일으키니까 보호받으려고. 참 야비해요, 정치인들. 응? 나는 그래서 그 인간 애고를 주로 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뭐 누구든 뭐 다물며 대통령이든 뭐 돈이 억만장자든 인간성이지 다. 인간성의 애고가 하는 짓이 약자의 그 비열한 짓을 할 때 남한테 칼 들이대고 나 안 될 때 그냥 자격이 없는 거야. 앞으로 이 시대는 모든 정치인이 이렇게 조국 대표처럼 돼야 되고 조국 대표가 예전보다 난 더 좋아졌어. 왜? 예전에는 굉장히 자기가 잘나고 의인이란 마음이 있어서 나는 법학 교수고 나는 뭐 대단하게 서울대 나왔고 나는 죄도 안 짓고 점잖고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교만해. 근데 지금은 교만할 수 없죠. 그 얼굴에서 교만함을 보기 어려워. 왜? 난 죄인입니다. 실형 2년 받았어.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나는 국민보다 더 높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몸가짐이 달라요. 같은 눈높이에 있는 게 보여. 같이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데 일반 국민 중에 죄 안 지은 국민도 많은데 그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거야. 죄인이 참회하면 성자되는 게 이 원리야. 죄를 안 저지르면 마음으로는 엄청 죄를 저지른다. 남의 거 갖고 싶고 그치? 죽이고 싶은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면서 나는 의로운 척을 가식을 떨어요. 그런 사람보다 100배나 차라리 죄 짓고 참회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참회를 안 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저분도 참회를 해봐. 아주 멋있어진다. 진짜 약자가 돼. 죄인이란 마음이 딱 인정하게 되면 이게 아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밀리는 거야. 조국한테. 에너지에서.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의인 마음이 있거든.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주 힘든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를 막 폭력 쓰고 이래서 엄마 뼈가 부러지고 막 이러면 아빠 안 때릴까? 심지어 안 죽일까? 우리 모두는 남의 죄를 비난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보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 다 사람 속에는 죄인이 있어.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할 수밖에 없어. 뭐 나한테 물어. 만약에 아빠가 엄마를 막 죽을 때까지 때려. 그러면 너 칼 있는데 아빠 안 찔릴 거냐? 난 찔러. 찔르지 않겠어? 엄마를 갈비뼈 부러지게 때리는데 어떤 청소년 나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아빠 찔러 죽였어. 그리고 도망간 애 잡았더니 엄마 갈비뼈 부러져. 한두 번이 아니래 폭행을. 그럼 안 죽이겠냐고.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예의 바르게 가정교육 받고 잘 자란 건 하늘이 복을 준 거야.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아픈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거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벌을 받을 때 그 벌을 달게 받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죄인 마음으로 낮아져. 진짜 낮은 마음이 돼서 다 같이 국민과 똑같이 봉사할 수 있을 때 더 그게 하늘이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거야. 참 아쉬운 건 정말 끝까지 공정이 있으면 좋겠어. 박은정 검사 그때 정관 내용 얘기만 안 했어도 더 돌풍을 일으킬 텐데 참 그게 아쉬워요. 우리 모두는 안에 죄인 마음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지 말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을 때 스스로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 갈 길을. 조국 대표 난 죄인이니까 이제 정치 못한다 안 하잖아. 다시 시작하잖아. 그 용기 때문에 4050이 좋아하는 거야. 용감한 거거든. 수치당하잖아. 기꺼이 죄인이라고 하면 맞다. 죄 받겠다. 벌 받겠다 하잖아. 그렇지? 참 그게 용감한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멋진 삶이고 끝까지 공정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파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을 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 그 벌을 받고 참여하고 그래서 더 낮고 겸손한 인간이 돼서 도전하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더 잘하려고 다시 또 노력하고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